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칼춤 다시 출까? 이걸 첫 번째 주제로 올린 이유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씨를 처벌할까? 감옥에 보낼까? 처벌할 수 있을까?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정리된 진단, 분석과 해석을 여러분께 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제가 올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문재인의 이 죄목이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밖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10손가락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른바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조작 사건, 왜 하필 이 월북 조작 사건이 이게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사실상 처음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그건 뭐냐면은 지난번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그 해수부 공무원, 그 공무원의 형을 만났어요. 형을. 근데 그 형을 만났을 때에 이미 이것은 월북 조작 사건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단정적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미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엄청난 정보들이, 이런저런 정보들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캠프 선대위에서는 이게 월북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충분한 정보와 이게 틀림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의 개입이 확실해 보이는 것들이 지금 다 문재인까지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탈원전 결정, 그 다음에 울산의 울산시장 송초로 당선을 위한
그 공작 사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월북 조작 사건을 터뜨린 배경이 뭐냐 이게. 그건 뭐냐. 이것이야말로 첫째는 문재인의 개입이 분명한 사건이다. 또 하나는 국민 정서에 가장 파괴적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문제가 과연 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완전히 분노를 금치 못하는 사건을 골라야만 민주당에서 또는 문재인이 저항하고 반발한다 하더라도 그걸 뚫고 갈 수 있다 이거야. 이게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을 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 그 세력, 핵심 세력의 판단이 이걸로 몰아갈 경우에 얼마든지 문재인까지 잡을 수 있고 민주당이 아무리 저항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을.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까지 건드리겠다는 그 작심을 하지 않고 이걸 건드렸다? 이 사건을 표면화시켰다? 난 그럴 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고민을 할 거다 이거야. 그건 틀림없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것을 이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틀림없지만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한 거야. 그 좀 더 기다려 봅시다라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 감사원에서 특별조사국에서 바로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감사원에서 조사를 마치고 이걸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그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빠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도어 스태핑에서 아침에 그 기자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진전이 된 이야기야. 그래? 민주당에서 뭐 신색깔론 공세를 벌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야당의 신색깔론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는 헌법 정신,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도 가지고 있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그런 거예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재인이가 이것을 지시하고 여기에 개입한 몸통이라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까지 치겠구나. 예컨대 문재인을 겨냥한 신색깔론이라고 했어요. 우상호가 문재인을 겨냥한
신색깔론이다. 딱 이 말은 뭐냐면 맞다 이거야. 이걸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이야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문재인이가 최종 몸통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면죄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 질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을 포함해서 자기가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돼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어제 말씀드린 전두환과 노태우와의 관계이지만 이 인연을 끊고 과감하게 문재인 적폐청산에 손을 대겠다. 그게 법과 원칙이고 국민이 의문을 가지게 된다면 그걸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 거야. 네. 여러분,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않고 아직도 믿을 수 없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지켜봐야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아시겠어요? 아이고, 파주 살아요. 윤관 장군님 묘소 앞에 윤 대통령 현수막 붙었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지금 우상호가 의외로 빨리 엄청나게 저항하는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 이거야. 응?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국민의 공감을 사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국가 공무원의 뭐 보통 국민이 아니라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을 월북이라고 퉁친 거야. 어? 개인적 일탈이다. 자발적 월북이다. 이건 뭐냐? 문재인 씨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북핵 폐기쇼, 종전선언 이런 거 해가지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이걸 이뤄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업적으로 남기려고 하는 한마디로 북한 장사의 재물 희생양으로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 소위 말하는 북한의 만행이 피살을 하고 불을 질른 소각시킨 그 엄청난 만행이 일어나가지고 남북 관계가 꼬일 것 같으니까 그런 김정은하고 왜 지금 남북 협상 평화 타령하느냐 이렇게 몰릴 것 같으니까 월북 자진 월북으로 그냥 퉁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영구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아예 그냥 밀봉을 해가지고 15년 동안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든 이거야말로 명명백백하게 문재인을 여적죄로
이건 처벌해야 돼. 네? 여적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 후보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 알았던 사안인데 이걸 가장 먼저 치고 강력하게 들고 나온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들고 나오려고 했던 이른바 산업통상부 장관 백운규에 대한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 기각이. 그레이트 사일런스님, 아이고 야야야. 이 박주연 TV도 시청하시다 보니까 그레이트 사일런스님. 자, 그것을 다분히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식한 거다. 한동훈이 하고. 이거 봐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어?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소위 말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 실패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나오자마자 바로 나온 게 뭐냐. 이거라 이거야. 네, 월북 서해안 공무원의 월북 조작 사건이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 이게. 그렇다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이른바 법과 원칙이라는 그 명분에 따라서 문재인과 당시 거기에 가담했던 해수부, 국방부, 국가안보실의 서훈이까지 포함해가지고 아작을 낼 결심을 한 상태에서 이걸 시작했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윤카세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윤석열이가 그런 것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있어. 그러나 그것은 감정적인 거야. 내가 볼 때.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왜 보수 우파가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느냐. 그래서 정권 교체를 왜 했느냐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100% 알고 있어. 응? 알고 있는 거야. 네. 이미 알고 시작한 거야. 이걸 갖고서 보수 우파한테 뭔가를 자기가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나는 섰다고 보는 거지. 네. 근데 그 결심이 서기에는 월북 조작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이건 빼도 박을 수도 없는 명백한 팩트다는 거야. 명백한 팩트가 아닌 상태에서 이걸 몰아칠 수가 없는 거야. 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게 좀 바뀔 수가 있죠? 네. 이게 돌아갑니다. 정권을 잡으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할 수가. 응?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여적죄로 처벌하는 문제, 네? 이건 여적죄로 처벌해야 돼. 이건 대통령이 몰랐을 리도 없고 그 밑에 있던 국가안보실장 서훈이, 국방부 장관 서욱이, 해경경찰청장, 해경수사국장 이자들에 대해서는 이건 여적죄로다. 여적죄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봐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이라고 하다가 쭉 가다가 만약에 흐물흐물 만다 또는 뒷걸음을 친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가
지금 민주당에서 뭐 우상호가 무슨 색깔론이다, 문재인 죽이기다, 그리고 왜 하필 그게 무슨 뭐가 중요한데 지금 이런 걸 하느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반발하고 저항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의 정치 공세에 넘어갈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윤석열 편들으냐? 어림없는 소리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내가 또 문재인까지 넣어야 되느냐. 내가 무슨 팔자가 더러워가지고 팔자가 세가지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거예요. 그야말로 고뇌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지지도가 형편없는 거야. 매주 나오는 그 지지율을 조사한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거의 아마 신경과민에 걸렸을 거예요. 정말 돌아버릴 거라고.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의 절반 정도나, 절반 돌아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 왜? 이건요, 전 정권을 때려잡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전 정권을 때려잡지 않았기 때문에. 해답은 명백한 거야. 해답은. 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그 취임 때의 지지율을 보면, 취임 직후 지지율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낮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까지. 왜 그러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정권 청산을 안 했거든.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한 카타르시스를 못 느끼는 거야. 이걸 윤석열도 나는 이제 알 때가 된 거야. 알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간곡히 권고하는 게 뭐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컴플렉스, 내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검찰총장이 되게 된 게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니 해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세 진 거 아니냐고 하는 그 문재인 컴플렉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번 사건 처리도 결국 흐지부지하게 된다면, 지금 뭐 가뜩이나 뭐 완전히 정치보복 하지 말아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도 여기서 무너진다. 네? 흐지부지 된다면. 이번에 이제 딱 이 사건이 터진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뭐냐,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탄 거야. 어제 보면은 명확하게 내가 호랑이 등 위에 이제 올라타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나는 했다고 봐. 네. 잡아내야지. 문재인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라인, 서훈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서훈이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야. 박지원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정경두, 서훈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 이른바 연세대학교 정외과 연정라인, 정세현이, 네? 이종석이, 이른바 친북, 김정은 대변인들, 무조리
모조리 이것은 소위 말하는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윤석열이가 피를 묻혀야 돼. 칼춤을, 피비린내 나는 칼춤을 춰야 돼.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거야. 절대 민주당 좌파 촛불 세력 정치 보복이라고 들고 일어날 거야. 어림없는 소리야. 광화문이 차고 넘쳐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밀리면 그게 바로 이명박이야. 어떻게 됐어? 감옥 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밀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건 공식이야, 공식. 공식인 거예요. 문재인과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인연, 은전 이걸 갖고서 지금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겠다? 어림없는 소리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애들로 말해서는 안 돼. 오늘이나 내일쯤에 당당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서 월북으로 조작한 사건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월북 조작 사건이라는 그 단어가 올라와야 돼. 그 단어를 입에 올려가지고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라인을 여적죄로 전부 다 숙청해버려야 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80%, 90%, 100% 육박할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탈북인이죠. 문재인 정권 때 목선을 타고 귀순했던 청년선원 2명을 북한에서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니까 네? 눈을 가려가지고 판문점으로 보내버린 그 문재인 정권을 가만히 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조리 여적죄로 보내야 돼. 그 당시에 국가안보실장, 그 당시 국방부 장관, 그 당시 경찰청장, 그 당시 외교안보 라인, 그 당시 통일부 장관 모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여적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 이것만 하면은 윤석열은 나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치적, 위대한 공적을 남긴 나는 대통령이라고 봐요. 대통령으로 나는 기록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되면 윤석열 지지로 완전 돌아서겠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과 그 일당을 여적죄로 다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나는 지지자로 나는 완전히 변신하겠어.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천공 스승은 김건희의 막후 실세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굳이 우리가 비난할 필요도 없지만 김건희 여사, 그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없는 걸 만들어서 모함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자,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왔어요. 참 이런 걸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움직이는 것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컨대
청와대를 해체했다. 네? 청와대를 왜 해체했느냐? 그리고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느냐? 상식적으로 취임 초에 영부인 자리를 차지하고 뭐 부통령이 되고 싶다? 그 정치적 욕심을 뭐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왜 저렇게 하느냐? 그 어떤 결정과 언행에 대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나 언행을 우리가 이른바 무속적인 영적인 세계, 그걸로 해석해 보면 100% 납득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자, 청와대를 해체했다 이거예요. 영국의 더 가디언지가 말한 것처럼 이건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적 재앙, 그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이른바 청와대 저주, 블루하우스 커스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영국의 더 가디언지가 보도를 했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대학 교수, 네? 우석대학교 교양학부의 풍수지리학자가 청와대의 그를 개방한 것은 지신밟기다. 지신밟기. 네?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진물을 보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권위가 있고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환상인데 왜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느냐? 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절대 오를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청와대 해체다. 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야. 대통령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른바 looking like a president. 대통령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야. 케네디 대통령이 40살의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신경 쓴 게 뭐냐? 대통령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대통령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자고.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용산 임시정부 수반이야. 임시정부. 여러분,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그게 대통령궁처럼 보여요? 이건 완전히 용산 임시정부야. 용산 임시정부. 그냥 용산 임시정부에 뭐 앉아 있거나 무슨 뭐 난민 로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 하나 용산에 중국집 옆에 뭐 하나 차렸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도어스태프이라고 해가지고 뭐 쪼찡하는 사람도 많더만 난 내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이미지인 거예요.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어요. 지지율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를 수 없는 결정적인 첫 번째 게 뭐냐? 그게 청와대 해체. 용산 임시정부 수반처럼 보이는 거. 두 번째는 뭐냐? 그게 바로 김건희 리스크거든. 네?
0.783%로 겨우 이긴 배경 중에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그건 김건희 리스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난주 주말에 갑자기 빵집을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보더니 일주일 동안 7개 행사를 했다. 7개 행사. 네? 7개. 완전히 이건 그냥 영부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이건 공동정권이야. 공동정권. 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야. 한동훈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도대체 왜 저러느냐. 왜? 그 의문이 풀렸다. 합리적 의심이다. 그게 뭐냐. 중앙일보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에는 왜 이렇게 영부인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 전면 등장했느냐. 그것은 뭐냐. 이른바 천공스승이라는 분. 천공스승. 홍준표가 대선 후보 TV 토론 때 국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국사. 그 국사가 바로 될 사람이 천공스승이라고 했는데 그 천공스승의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행동 지침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식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천공스승이 지난달 31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라는 제목의 유튜브 강의를 했는데 여기서 김건희 영부인 역할론을 강조한 그 동영상이 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왜 갑자기 저렇게 지금 전면 등장하느냐. 그 배경에 주목하던 차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유승민이가 물어보니까 제 아내하고 같이 거기를 가봤다. 몇 차례 가봤다. 그게 천공스승이에요. 천공스승. 그 천공스승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나라 영부인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때다. 영부인은 왜 해외에 나갈 때만 따라가서 악수해야 하나. 영부인이 바빠져야 한다. 그것이 국익에 엄청난 길을 열어간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김건희 여사가 맹활약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어쩌야 좋아 이거 정말. 천공스승 이 양반 말대로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에 1일 1건 공식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군소령 고 심정민 공군소령 추모음악회에 가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추념록에 글만 남긴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심소령님을 우리가 잊지 못하겠다. 완전히 이건 영부인이 대한민국 영부인 누가 거기 어디 가서 방명록에다 글을 남기나. 응?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아니야. 이 양반이 보니까 연설을 했구만.
거기 가가지고 아예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아니 김건희 여사가 작년 12월 26일 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저는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게 하겠다고 했던 그 김건희 여사가 공군소령 그 추념식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그 연설한 것을 그 자리에 안 가봤으니까 다 모르고 지날 뻔했는데 쿠키뉴스에 이것을 연설 내용을 흘렸어요. 자, 이건 뭐 완벽한 부통령인 거야. 네? 연설을 한 거야, 연설을. 그리고 뭐 서울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개고기 먹지 말자. 개고기 먹는 나라는 중국과 대한민국 두 나라다. 이거 완전히 영부인을 넘어서 부통령인데 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가 영국의 더 타임스 일요판 썬데이 타임스에 그 김건희 여사가 개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게 그대로 실렸어요. 영국의 더 타임스의 썬데이 타임스에. 네. 자, 연설하고 서울신문하고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 내용이 영국의 더 타임스에 게재되고 바라는 바지. 네? 바라는 바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각본에 따라서 치밀한 각본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각본의 배우 인물이 천공 스승이 아니냐라는 게 바로 이 중앙일보의 보도야. 중앙일보의 보도. 이건 합리적 의심이지. 그 천공 스승의 코치, 이걸 배경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고 과감하고 지능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목표는 뭐냐? 힐러리 클린턴.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누구다?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했잖아요.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자기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든 힐러리 클린턴은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여성 인턴 루인스키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셀 수 없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스타 특검에 의해서 밝혀졌어. 스타 특검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신분을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명실상부한 대중 정치인의 수준으로 올리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모델이지.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윤석열 검사를 대통령으로 만든 건 나다 이거야. 네?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힐러리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김건희다. 이러고 있을 사람이야. 자, 이미 용산 대통령실에 또 중앙일보 보도야. 이미 5명이 직원이 배치됐구만. 5명이. 그 중에서 2명은 코바나 콘텐츠 직원인데 이 2명은 말썽이 나니까 한남동 공간으로 배치를 했고 이미 3명이 김건희 여사 전담 비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